66쪽 보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해가지고 나와있죠. 자, 여기 지각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지구는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라고? 철. 두 번째가 산소예요. 지각. 자, 지구의 겉부분이죠. 지각에는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산소. 그 다음이 규소예요. 자, 생명체를 구성할 때는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탄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각이나 그 다음 지구나 그 다음 생명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자, 공통적으로 많은 게 누구야? 산소죠. 자,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애들이랑 쉽게 결합해요. 자,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은 거고요. 자, 이런 원소들은 대부분 수소, 헬륨 제외하고는 거의 다 어디서 나타나? 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별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애들이죠. 자, 그 다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차이 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물질 차이 나죠. 왜? 거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결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원소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요것 좀 한번 볼게요.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헬륨 두 번째로 많고요. 자, 그리고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이 산소예요. 지각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규소예요. 자, 바닷물, 해양에서는 H2O 물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수소예요. 자, 그리고 대기 중에서는 질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산소예요. 이런 식이야. 자, 그냥 1, 2등 정도는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지각 봅시다. 자, 지각은 땅의 겉부분을 얘기를 해요. 지구과학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 산규, 알철, 칼라, 카마 해가지고서는 막 순서대로 외우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1등, 2등 정도만 기억해줘.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규소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암석으로 돼 있죠. 이거 중1 때 했던 거죠. 암석으로 돼 있고요. 그럼 암석은 뭘로 돼 있니? 광물로 돼 있죠. 광물은 뭘로 돼 있니? 원소로 되어 있죠.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니?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규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 별표 체크. 규산형 광물. 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물의 대부분을 이 규산형 광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생명체. 역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산소, 탄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명체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가 주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탄소화합물 얘기를 했고 규산형 광물 얘기했어. 거기서 메인이 되는 놈이 누구냐? 규산형 광물에선 규소고요, 탄소화합물에선 탄소예요. 그럼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 주기율표상에서 똑같이 14족이에요. 오케이? 자, 똑같이 14족이야. 그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규소나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4개 있다는 얘기죠. 자,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니?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구조 만드는데 쓰이고 있어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기본 단위체라는 말 여기 별표 한 번만 이거 외워줘야 돼.
자,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해요. 이제 배울 거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요, 아미노산이고요. 우리 아미노산 배운 적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소화할 때 배웠었죠?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펩신에 의해서 분해시키고 이자에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시켰다가 또 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거 배웠었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요. 자,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 헥산 그러면 생소하지만은요, DNA, RNA 그러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죠? 자, 헥산이 DNA, RNA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구성하는 애들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들이에요. 자, 이걸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규산염 사면체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 규산염 사면체, 자, 메인에 규소가 있어요.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규소를 주변으로,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라고 얘기했잖아. 규소를 주변으로 산소들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체적인 물질이에요. 자, 그걸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해. 체크. 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로 해서 규소와 산소로 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만드는데요. 이 규산염 사면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Si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자, 얘들아,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산소 이온 되면, 산화 이온 되면 어떻게 되니? 5. 산화 이온 되면 몇 마이너스야? 5, 2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전자 2개 얻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었다는 뜻이야. 자, 산소는 16쪽이에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 그릴 필요 없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만들었다고 치자. 규소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개가 됐어요? 총 8개가 된 거죠. 그런데 산소 입장에서는 몇 개예요? 산소 입장에서는 7개가 된 거죠.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전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렸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음전하를 띠게 돼요.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음전하를 띠게 돼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요, 음전하를 띠게 돼요.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거는 내가 전자가 들어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자, 전자가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안 들어오고 양이온이 왔다고 치자.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결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자, 아니면은 자, 보세요. 옆에 규소가 다시 왔어. 그럼 여기 하나, 요거 하나를 이렇게 전자를 공유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또 산소 와가지고 공유하고, 여기 또 규소 와서 공유하고, 여기 또 산소 와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쭉 연결될 수 있네. 이게 요 얘기예요. 자, 규산염 광물 결합의 규칙성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거나. 주의할 게 있어.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해서 규산염 사면체 산소랑 규소랑 무슨 결합한다 그랬어? 공유 결합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공유 결합한다 그랬어. 음전화 띄고 있으니까 이온 결합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양이온이 와가지고 결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규소하고 산소가 다시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 중성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규소와 산소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결합 나타냈고요. 반면에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요.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물질들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는요, 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잖아. 거기에 다른 이온들이 결합해서 그냥 그 사면체 구조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요거를 우리는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감남석이 이래요. 자,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됐죠? 자, 지금 여기 공유하는 산소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 그러니까 규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얘는 당연히 적겠죠. 혼자 있으니까 공유하는 산소가 없겠죠, 거의. 자, 그 다음에 SI분의 O의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요거 SI 대 O 비율. 야, 규산염 사면체는요, SI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O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1대 4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SI분의 5는 1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휘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휘석 같은 경우에는, 자,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산소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규소와 규소가 산소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규소끼리 또 산소 하나 또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걸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으로 산소를 공유해서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는 거, 휘석이 대표적인 아이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규소 하나에 산소 3개 이런 식이에요. 왜? 하나는 공유 결합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건 SI분의 5가 1분의 3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지금. SI분의 5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지면 규소분의 산소 한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복사슬 구조예요. 이런 단사슬 구조 두 개가 서로 위아래끼리 또 공유 결합을 해 놓는 거야. 이걸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각섬석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대 11이 돼요.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흑음모인데요. 이거는 판상 구조예요. 이런 복사슬 구조를 가진 애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의 얇은 판을 만들어. 자, 그게 판상 구조, 흑음모가 대표적인 아이예요. 얘 같은 경우엔 2대 5쯤 된대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 사면체마다 산소끼리 다 공유 결합을 해버려. 자, 마다마다 다 공유 결합을 해버려. 이건 1대 2가 돼요. 석영하고 장석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석영하고 장석. 자, 석영 장석 기억나니? 중1 때? 너희들 조암광물이라는 건 기억나니? 조암광물. 깨짐 쪼개짐. 모수국 기계. 다 기억 안 나요? 밝은색 광물, 어두운색 광물. 밝은색 광물에 장석하고 석영이 있었고요. 조암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된 광물,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이었죠. 이 조암광물이 다 이거예요.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장석, 두 번째가 석영, 이런 거 배웠었어. 자, 장석하고 석영은요, 이렇게 망상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망상구조라고. 산소 옆에 있는 거마다 규소들이 다 공유결합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망상구조를 4차원 구조를 3차원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망상구조이기 때문에 풍화에 강해요.
자, 그래서 석영은 깨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석영은요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장석은 일부를 대신하여 이런 애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껴있는 거야. 석영이 완전히 규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서는 이쁘게 쭉 자라면은 그게 크리스탈이 되는 거야. 수정. 근데 모래 같은 데 보면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석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휘석이나 각섬석은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휘석이나 각섬석은 특징이 뭐예요? 단사슬, 복사슬 구조이죠. 사슬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은요 쪼개짐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땡 하고 쳤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감남석이나 석영은 깨짐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장석과 석영은 결합이 복잡하기 때문에 풍화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게 규산염 사면체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자, 없으면은 개념 쏙쏙 1, 2, 3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산소죠, 산소. 자, 2번에 1은 4개죠. 2번에 2는 1개, 4개, 공유, 음전화 띄고 있어요. 자, 3번은 산소. 자, 3번은 단사슬 구조이고 휘석이죠. 오케이? 어려운 건 없죠? 이해 안 된 거. 이해 안 된 거. 없으면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규산염 사면체였어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지각을 구성하는 과학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놈 중에 하나죠. 자, 단백질은요, 자,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뼈, 근육, 적혈구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은 물단지라고 얘기를 해.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야. 오케이? 세 번째가 지방이고요. 자, 그래서 단백질이 그렇게 세포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단백질은. 자, 그리고요 생리작용도 조절을 해줘요.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자, 효소, 그러면 우리 배운 효소가 뭐야? 소화효소 있잖아요, 그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펩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야 돼. 자, 이런 소화효소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호르몬 뭐 배웠어? 인슐린도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뭐였냐? 갑자기 왜 아드레날린. 왜 아드레날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자, 아드레날린도 호르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있고 티록신도 있고 이렇게 호르몬 여러 가지 배웠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 뭐였니? 자, 생명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해줘요.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또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은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체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 별표 한번 가보자.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체크. 아미노산 20개 있어요. 자,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네요.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폴리펩타이드가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됩니다. 요 한 줄이 너희들이 배울 내용이에요. 자, 아미노산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 있고요, 폴리펩타이드 있고요,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다시 시작하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야, 뭐야 이거. 안 나와 있니? 이게 아미노산 구조예요.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를 가지고 우리는 카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카르복실기가 카복실기로 바뀌었네요. 카복실기. 자,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R 있죠? R. 요걸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미노산 구조예요. 자,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옆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COOH야 이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카르복실기, 이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에 있는 OH하고요, 이쪽 아미노산 아미노기에 있는 H하고요,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요. 뭐가 됐니? 그렇죠.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서 얘네들 사라지면서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펩타이드 결합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왔어. 그러면서 결합을 이루어줬어. 그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 단백질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림 잘 봐.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죠. 무슨 결합하고 있다고? 펩타이드 결합했다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옆에 놈, 그 옆에 놈, 그 옆에 놈이 또 펩타이드 쭉 결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쭉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폴리는요,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고분자의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반복적으로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폴리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안 나와있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여기 곁사슬 보이죠? 아미노산이 몇 종류 있다고요? 20종류 있다 그랬어. 자, 아미노산 20종류 있는데 나머지 구조 다 똑같은데 무슨 구조가 다르냐? 곁사슬 구조가 달라요. 그 곁사슬 구조에 의해서 20개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곁사슬이 크고 누구는 뚱뚱하고 누구는 길쭉하고 이런 식으로 막 모양들이 다르겠죠.
그럼 그 곁사슬에 의해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접히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일렬로 쭉 돼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 구부러졌다가 여기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 겹사슬끼리. 그래서 접히고 꺾이고 하면서 뭘 만드느냐? 모양을 만드는 거야. 여기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입체 구조를 만들 때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니? 어떤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부러질지가 결정되겠죠. 어떻게 꺾일지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모글로빈이 나와 있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해주는 애죠. 그죠? 이 헤모글로빈은요, 보시면은, 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경우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돼 있어. 이렇게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됐니? 자, 이것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서는 특징적인 자기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자, 아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 항체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효소도 될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육도 될 수 있고 피부도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다 단백질이야. 근데 하는 일은 다 달라.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해줘? 아미노산 배열 순서로 모양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중요하겠네?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의 정보가 어디 들어있는 거냐? DNA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오고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입체 구조를 통해 가지고 특정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을, 기능을 연결해 주는 거죠.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헤모글로빈, 뭐 케라틴, 콜라겐, 마이오신과 액틴, 아밀레이스, 인슐린 다 들어보긴 해봤죠, 그죠? 자, 중요 단백질 줄입니다요. 자, 요거 단백질의 변성. 자, 근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면 이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백질 변성의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너희들 계란 얘기하죠, 맨날. 그 계란 익히면은요, 투명한 흰자가 하얀색으로 변하죠. 그게 단백질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식힌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돼서 투명하게 변하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변형이 되잖아요. 자, 변성이 되면은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효소라든가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열이 한 40도 이상으로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런 단백질 변성 때문에 그래요. 자, 워낙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이제 핵산으로 갈 거예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핵산인데요. 핵산. 야,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고 해서 핵산이야. 뉴클레릭 엑시드. 그래서 핵산이야. 자, 이 핵산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DNA와 RNA가 있어요. 자,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단위 별표 한번. 자, 핵산의 기본 단위.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었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는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당염기로 되어 있어요. 인산당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디옥시리보스, 이거 또 라이보스야? 아, 이름 맨날 바뀌어. 자, 디옥시라이보스예요. 자,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라이보스예요. 자, 그러면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탄소 화합물이에요. 여기 지금 5탄당이라고 해서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이에요. 자, 그런데 디옥시리보스는요, 옥시, 산소가 없는, 하나 없는 리보스야. 아니, 라이보스야. 아, 이름이 지멋대로 바꿔놔 자꾸. 자, 그 다음에 RNA를 이루고 있는 라이보스는 그냥 라이보스, 옥시가 산소가 2개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하나가 없는, 산소가 하나 빠져있는 라이보스다, 그런 의미예요, 디옥시라는 게. 자, 그래서 DNA,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야, DNA가. 오케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가 DNA야. RNA, 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야. 자, 라이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디옥시라이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DNA, RNA. 그게 약자야.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당염기라고 얘기했죠. 인산당염기. 자, 이게 인산, 당, 그리고 여기 염기가 있어요. 자, 이 염기들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네.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자, 그래서 AGCT가 DNA에 있는 염기고요, AGCU가 RNA에 있는 염기예요. 아,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애가 4개고 RNA를 구성하는 애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 총 5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니? DNA에 4개, RNA에 4개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르죠. 당이 다르죠, 당 구조가. 그래서 4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4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8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염기들,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5종류 얘기하면 되겠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오케이? 자, 핵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요. 여기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이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산당이 계속 연결되겠죠. 인산하고 당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 보이니 지금?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이 서로 공유결합해가지고 쭉 연결하게 되면은요, 옆에 염기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폴리는 뭐라 그랬니? 여러 개 연결된 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폴리는. 자, 그래서 이걸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됐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게 핵산을 구성해 줍니다요. 자, DNA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중나선 구조라고. 이중나선 구조.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염기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있으면은 형태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냐,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형태로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DNA는 그래서 2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자, DNA는 저장의 역할이에요. 자, RNA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RNA는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한 가닥이야. 자,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전달 개념이야. 핵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자, DNA가 있어서 염기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네. 자, 이때 염기들이 마주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마주 보는 아이들이 꼭 정해져 있어. 아데닌은 타이민과 짝,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짝. ATGC. 오케이? ATGC야. 자, AT가 짝이고요. GC가 짝이야. 됐니?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별표 왕창 상보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보결합. 자,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상보결합. 자, 여기 어딨니? 여기.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할 때 정해진 물질하고만 결합하는 거. 이걸 우리는 상보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중나선에서 염기는 상보결합을 해요. 그러니 한 가닥만 알면은 나머지 가닥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 가닥만 알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알 수 있어. 자, 염기 가닥이 A, C, T, G로 돼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T, G, A, C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상보결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DNA 이중나선에서 바깥쪽은 당인산의 공유결합으로 골격을 형성하고 골격 형성을 하고요. 안쪽에는 염기와 염기가 수소결합이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수소결합으로 연결을 하는데 수소결합을 할 때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끼리만 수소결합을 한다. 결합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 AGCT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들이 염기 서열을 통해 가지고서는 DNA 정보를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염기 서열의 저장 정도에 따라서 이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4, 5, 6 한번 해볼까요? 4, 5, 6. 자, 4번, 5번, 6번 해보자. 자, 먼저 4번 보자. 4번에 555X. 오케이, 555X. 유전정보 저장하는 게 핵산이죠. 자, 그 다음 5번에는 기억이 아미노산이고요. 니은은 물이에요. 자, 그 다음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자, 6번에 1은 뉴클레오타이드죠. 2는 가는 염기예요. 3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AGT, CT 이렇게 있는 거죠. 넘어가도 되죠? 좀 외울 게 많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 20종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펩타이드 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구성에 따라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랬고요. 자, 펩타이드 결합을 반복하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그랬고요. 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요.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모양이나 이런 것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자, 핵산 DNA에 대한 얘기예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죠. 자, 그 다음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공유결합해서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인산당이 뼈대를 이루면서 염기가 서로 마주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상보 결합을 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결론은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서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은요,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이에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요. 자,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데닌 숫자 알면 타이민 숫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니까. 구아닌 숫자 알면 사이토신 숫자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문제 보세요. 아데닌이 23%예요. 그러면은 타이민도 몇 프로예요? 23%겠죠. 그럼 총 몇이에요? 46%죠. 46%죠?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사이토신과 구아닌이란 얘기죠. 그럼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 있다는 뜻이니? 얘는 몇 퍼센트 있다는 얘기니? 27%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있네요. 문제 가봐야 되겠네요. 문제 몇 문제 안 되네요. 뭐야, 14문제밖에 없어? 자, 14문제 일단 해보자. 자, 1번에 3번이야.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나잖아.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사면체와 공유결합을 하면 할수록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질문. 2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 5번에 산소와 공유 결합한다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죠. 규산염 사면체 만들 때는요, 공유 결합이에요.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3번. 자, 요게 규산염 사면체 구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에 규산염 사면체가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하는 경우에 A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A가 산소죠.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1번 규산염 사면체는 모든 광물의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예요.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광물에는 규산형 광물도 있지만은요, 뭐 다른 광물들도 있어요. 근데 규산형 광물의 종류가 많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 2번에 A는 산소, B는 규소고요. 3번에 규산형 사면체는 정사면체죠. 이거 정사면체예요. 오케이. 규산형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질문. 4, 5번 질문 없니? 자, 6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A, G, T, C, 10번에 2번. 들린 거 볼까? 몇 번? 빨리 7번, 10번, 또 689 없니? 689. 자, 7번 보시게 되면은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기억 맞아요. 12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가가 형성될 때 물분자는, 물분자 몇 개 빠져나가겠니? 11개죠. 11개 빠져나가죠. 오케이?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물분자가 빠져나가잖아요. 있는 거에 항상 한 개가 줄어요. 적죠? 자, 그리고 생명체에는 약 20종류의 나가 있다. 나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20종류가 아니죠. 아미노산이 20종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10번은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니은에 나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유라실이 있다. 나는 RNA예요. 가는 DNA예요. 그래서 가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랬는데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건 가가 맞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RNA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라이보스가 아니라 라이보스예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보자. 이번에는 1등급 도전에 1번에 3번이에요.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2번이고 4번에 4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가자. 3번 또 질문. 4번 또 질문. 1번 2번 질문. 자, 3번 해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디 보자. 야, 탄소화합물인가 기억이 왜 안 될까요? 기억이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셋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RNA도 DNA도 단백질도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이보스가 있는가? 라이보스가 있는 건 누구니? RNA죠. 지금 아니오가 RNA잖아요. 그죠? RNA가 이게 아니오가 RNA인지 모르는구나. 하여튼 얘는 DNA잖아요. 그럼 라이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A는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모양이, 그쵸? A가 기본 단위수 단백질이겠죠? 근데 A가 단백질이라는 거 뭘로 알았어? 가가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됐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단백질이 돼야 돼. 그럼 단백질과 DNA, RNA와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 헥산입니까? 아니죠. 헥산은 DNA, RNA가 헥산이죠. 그럼 뭐 헥산이 아닙니까? 우리 단백질만의 특징 뭐 있겠니? 펩타이드 결합하는가? 뭐 이런 거. 그죠? 펩타이드 결합합니까? 예. 그러면은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번에는
어디 보자. DNA 이중나선 일부 구조를 나타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디옥시라이보스가 B죠, B. 얘들아, B가 당이에요, B. 오각형 있는 오탄당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탄당. 이게 5개의 탄소가 있는 당이야. 자, B가 당이고요. 인산이 A예요. 기억이 타이민. 그쵸, A랑 아데닌이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타이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구안이, 그쵸, C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G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자, DNA의 염기의 비율을 해서요, A 더하기 C 하고요,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1이다. 예를 들어서요, 얘가 6이에요. 그럼 얘는 6 있어야 되죠. 니은도. 아, 기억이구나. 기억도 6 있어야 되죠. 아데닌이 6 있으면 구아닌도 6 있어야 되죠. 그럼 사이토신은 얼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6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쏘리. 얘가 20 있어요. 그럼 얘도 20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총 40 중에서 남은 게 60% 남은 거죠. 그럼 얘가 30%, 얘가 30%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이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